안녕하세요. 말풀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소고기 좋아하시죠? 소고기 부위가 되게 이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등심, 안심 이런 건 아시겠지만 차돌박이, 마구리, 홍두깨, 꾸리살, 제비추리, 상박살, 토시살, 설도 이게 다 뭘까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 단어들은 너무 많고요. 축산협회에서 소 부위를 10개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나눈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오늘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목심, 이 윗부분 5개가 있는데 목심, 등심, 채끝, 안심, 우둔 해서 이렇게 등 쪽에 5부위가 있고요. 앞다리, 갈비, 설도 해서 여기 3개 있고, 그 다음에 양지는 여기랑 여기랑 같은 겁니다. 하고 사태 여기 같은 거에서 2개 해서 총 10개 부위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럼 하나씩 어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거 뽑아보죠. 목심, 등심, 안심. 네, 심자가 다 들어가네요. 이 심자의 의미는 여기 그림처럼 힘을 의미합니다.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이런 사투리 들어봤어요. 그 친구 힘 되게 세네 하는 시골에서 온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심으로 발음하는 그런 지방 사투리가 있죠. 그 말에서 온 겁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목심이라는 얘기는 목에 있는 힘살, 그러니까 힘, 근육이 목 근육과 연관된 그런 부분의 살을 말하는 거겠죠. 등은 등 근육에 있는 붙은 살, 안은 안쪽에 겉으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뼈 안쪽 부분에서 있는 그쪽 붙은 살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심, 등심, 안심은 목힘, 등힘, 안힘 이거나 같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밥 먹으면서 한마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목심, 등심, 안심은 했고 위에 채끝과 우둔이 남았네요. 요거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채끝이십니다. 채끝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거 구글에서 동화책,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소가된 게으름뱅이 그 얘기에 대한 건데요. 게으름뱅이가 이제 막 게으르게 하다가 결국엔 소가 돼서 고생직사게 일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때 소가 지금 보니까 밭 고랑을 이렇게 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 씨를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흠 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가 힘들어하고 잘 안 가니까 여기 목동이 주인이 딱 때리고 있죠. 채찍으로. 채찍. 네. 채찍의 끝이 딱 쳤을 때 닿는 부위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찍의 끝이 닿는 부위다 해서 채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조금 불쌍하네요. 소 입장에서. 그리고 우두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자로 그냥 이해가 되는데 소우자 쓰고요. 소의 둔부 할 때 엉덩이 둔자 써서 소의 엉덩이, 방댕이를 말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제 5개는 다 해결이 됐으니까 나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5개는 해결이 된 거고요. 중간에 3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다리는 너무 쉽죠. 앞다리 더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앞다리예요. 예. 근데 뒷다리는 조금 좀 다르게 얘기를 해놨어요. 먼저 뒷다리 얘기하기 전에 갈비부터 얘기할게요. 갈비는 그냥 갈비가 갈비지. 이것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갈비는 순 우리말로 사람의 이 늑골 부분, 지금은 갈비죠. 늑골 부분을 갖다가 순 우리말로 가리라고 한대요. 이 가리가 변해서 가리가리가리 하다가 갈비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비 먹을 때도 요 얘기하면 재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도라고 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설로라고 썼는데 이제 설도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요 그림이 조금 잘못 그려졌어요. 이쪽 위쪽으로 있는 건데요. 설도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기 설자를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요 설자는 이렇게 한자로도 씁니다. 배설할 때 설자입니다. 네. 여기 뒤에 학문에서 똥 나오는 거 이런 걸 배설이라고 하죠. 바로 그 배설할 때 설자로 어떤 소화가 돼서 그 내용물이 나오는 그 통로에 붙은 그 길을 갖다가 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쪽 부위 먹을 때 이제 조금 좀 느낌이 그러겠는데요. 하긴 똥집이라고 말해도 우리 맛있게 잘 먹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2개, 양지와 사태가 남았습니다. 먼저 양지입니다. 양지는 무슨 뜻일까요? 양지도 양지음지 이렇게 해석하지 마시고요. 양지는 그냥 원래 순 우리말로 소의 배 부분을 말한다고 합니다.
소의 배, 이 땅에 닿는 그 배 부분을 갖다가 양지라고 한대요. 근데 제 생각에 저는 처음에 이제 양지 음지로 생각을 해서 왜 배가 땅에 닿는 부위면 늘 음지일 텐데 햇살이 안 닿으니까 음지일 텐데 왜 양지라고 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를 이제 쉽게 그 외운 방법이 나름대로 외운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양지야 음지하면 늘 이게 생각나거든요. 중정이라고 중앙정보부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금은 안기부죠. 안기부의 이제 슬로건이 이거잖아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예. 여기 음지지만 양지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양지라고 했다. 그냥 이렇게 저는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소고기 먹을 때 이게 배 부분이다 이걸 잊지는 않는데 뭐 이게 제대로 된 어원은 아니니까 제 나름대로 외우는 방식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태 부분만 얘기하면 끝나겠네요. 사태는 왜 사태라고 했을까요? 이건 퀴즈로 잠깐 생각해 보실 시간 드릴게요. 다리가 4개니까 사, 그리고 어떤 자태를 나타내서 태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어요. 내 다리의 자태, 튼튼하게 서 있는 소의 웅장한 자태 뭐 이런 거 아닐까 했었는데 그거 아니고요. 사태는 사타구니에서 왔습니다. 바로 이 말 사타구니요. 그 남녀 여기 허벅지 있는데 이쪽 부위에 이 안쪽 부위를 갖다가 사타구니라고 하잖아요.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요게 다른 말이랑 합쳐질 때 좀 줄임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천으로 만든 줄을 갖다가 순 우리말로 바라고 합니다. 바. 그래서 요 씨름할 때 사타구니에 묶는 바를 갖다가 삿바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그래서 소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인간처럼 사타구니라고 안 하고 사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소는 앞뒤에 이렇게 다리가 있으니까 사태가 앞사태, 뒷사태 이렇게 있겠죠. 네, 이로써 소의 10가지 부위는 전부 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각 부위에 좀 특징도 있는데 이것도 잠깐만 살짝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위에 목심, 등심, 안심 그리고 여기 채끝까지 이쪽 부위는 육질이 되게 좋아서 질기지만 또 이렇게 즙도 있고 막 그래서 주로 구이로 먹습니다. 우리 등심, 목심 뭐 이런 거 안심, 채끝도 되게 좋은데 이게 양이 적어서 우리 잘 못 먹지만 여튼 그런 스테이크로 먹는다고 하죠. 반면에 여기 우둔이랑 설도 있잖아요. 엉덩이 쪽 부분 인간으로 치면 우리 엉덩이에는 지방이 되게 많은데 소의 엉덩이 쪽은 지방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주로 육포나 또는 장조림 아니면 불고기 뭐 이런 쪽으로 육포 불고기 이쪽 이렇게 해서 먹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갈비는 먹는 방식이 되게 많죠. LA 갈비도 있고 갈비찜도 있고 갈비탕도 있고. 근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부위별 또 명칭이 있어서 요거는 다음 편에 갈비편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앞다리나 사태, 양지는 국이나 탕, 찌개 뭐 이런 쪽으로 질기고 해서 그렇게 먹는다는 거. 요것도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소의 전체 부위를 얘기를 한 김에 왜 한반도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은 이 소 부위를 이렇게 자세히 말하냐 요 얘기를 조금 드리자면 우리가 오래전부터 소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되게 오래전부터. 요 근거는 이제 최남선 선생님이 불고기는 맥적에서 왔다 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뭐 실제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런 말이 있어요. 예맥, 맥족, 맥이 들어보셨나요? 이 옛날 그 상고 시대 뭐 이런 얘기하다 보면 맥족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예맥족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고조선이 있을 때고 여기 뭐 옥저도 나오고 부여도 나오고 막 그러죠. 이 지역을 주로 있었던 족속이 예맥족이었다고 해요. 그 예맥은 뭘 의미하냐면 맥은 곰을 의미합니다. 예는 호랑이를 의미합니다. 단군신하네요. 맞습니다. 아마 이게 이때 살던 여기 지역에 살던 우리는 워낙 호랑이랑 그 곰이 많았으니까 그 토템 신앙 같이 뭐 옛날 정령 신앙에 의해서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들이 이쪽에 살았던 것 같아요. 막 그걸 상징으로 해서. 그래서 예맥이라고 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부여에 이제 시족이 맥족이라는 문헌에 이제 이런 게 나와서 여기는 곰 부족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맥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중국 고문서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쪽 지역에 있는 오랑캐들을 가리킬 때 맥이라고 했다 합니다. 아마 부여에 이제 이 곰 부족들을 가리켜서 맥이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 먹은 그 불에 구워 먹는 그 옛날에는 꼬치에 구워 이렇게 구워서 먹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맥적이라고 하죠. 곰고기가 아니라 요 맥적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맥적 많이 나와요. 소고기를 구운 겁니다. 넓게 펴서 약간 그래갖고. 예. 그래서 이쪽 지역이 아시잖아요. 여기가 농경도 가능하고 또 약간 수렵도 하는 그런 민족이어서 아무래도 소를 좀 길렀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고기를 이때부터 먹었다라는 거죠. 예, 예. 소고기를.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예. 그랬기 때문에 한반도인들은 소고기를 오래전부터 먹었기 때문에 부위별로 어떤 이제 이렇게 용어들도 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본 그림이랑 비슷한데 뭔가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세요. 앞다리살 아까는 한 명칭으로 했는데 구리살, 앞다리살, 부채살, 덮개살, 갈비덧살. 갈비도 여기 한쪽 하나의 명칭으로 했었는데 이 안에 엄청나게 용어가 많아졌습니다. 네. 우리가 분류하자면 우리말에는 이 부위를 나타내는 명칭이 자그마치 120개나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반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즐겨 먹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렇게 부위까지 다 세세하게 나누는 용어가 있었으니까. 그도 그럴 게 인도나 이슬람 뭐 유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소 돼지를 안 먹었잖아요. 또 불교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를 안 먹고 뭐 일본도 그랬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유교 불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또 농경문화고 하니까 소를 좀 이렇게 잡수셨었기 때문에 소 부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명칭도 다 나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소고기 10개 부위. 네. 심자 들어가는 건 목심, 등심, 안심의 심은 힘을 의미한다. 그래서 근육살이다. 이쪽에 붙은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남은 채끝. 채끝은 목동의 채찍이 뒤에서부터 탁 쳤을 때 닿는 끝부분이다. 해서 채끝이다. 우두는 소우자, 엉덩이 둔자 써서 소의 엉덩이를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앞다리는 말 그대로 앞다리, 갈비는 순우리말 늑골을 상징하는 가리에서 왔다. 설도는 이렇게 요 부위예요. 그림이 좀 잘못 그어졌는데 항문과 연결된 그러니까 배설기관이 있는 근처에 붙은 살들을 설도라고 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태는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타구니, 소의 사타구니에서 온 사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지는 순우리말로서 소의 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